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도 본인이 작성해서, 김용현 장관 본인이 작성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고, 또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입장과는 달라진 건데요. 김 전 장관은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지려는 걸까요? 윤 대통령 측과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오늘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다 보니 검찰로 넘기게 된 건데요.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죠. 구속 만료 시한이 이달 28일까지인데요.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는 잘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1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 노인회의 새해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바쁜 우리 안영진 변호사 오늘 직접 나왔는데,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 4차 변론기일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네네. 이제 끝났는데, 오늘 또 눈에 띈 게 김용현 전 장관이 또 증인 출석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속보로 이렇게 대략 보셨을 텐데, 네. 오늘 재판 뭐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나 할까? 뭐 변호사로서 뭐 느낀 점이라고나 할까? 뭐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어떤 기존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 군인 장성들이었죠. 그렇죠. 주로 네. 윤 대통령의 불리한 발언들이 많았고. 국회에서 증언을 많이 그렇죠. 했어요. 여러 그것도 명이. 증언이죠. 선사하고 증언한 건데요. 예. 오늘 김용현 장관의 발언 보면 약간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는 그 본인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런 걸로 좀 보이는 대목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포고령도 내가 썼다. 네. 최상목에게 건네준 쪽지도 내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 예.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뭐 본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은 게 이게 증언을 이제 선사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증거로서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피의자 본인의 진술은 재판할 때 피의자 본인이 내용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 검찰, 경찰 수사받을 때 증언했던 거는? 진술했던 거는? 그게 재판정에서는 그 날아갈 수가 피의자 있는 본인의 피의자가 피고인 되었을 때 내가 저기서 진술한 건 증거로 못 쓰겠다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 반면에 다른 곳에서 선사에 증언했던 건 증거 능력이 있어서 땡겨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언은 김용현 본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중요한 윤 대통령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오늘은 좀 뭐랄까요. 기존의 흐름을 바꾸는 거였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어떤 그 계엄 사태에 연관된 이들이 증언할 때에 어떤 이거를 보고 참조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시그널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이른바 그렇죠.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하기야 지금 이거 보면은 원래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출석하는 게 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원래는 예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빨리 출석 좀 시켜달라 증인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앞당겨진 건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기존에는 본인들이 다 살려고 좀 윤 대통령에게 밀었던 죄들이 이제 김용현이라는 분이 이제 내가 한 게 맞다고 해서 기존하고 진술이 좀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고 있다. 드디어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중립적인 입장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건 헌법재판이니까 피청구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증인 출석한 증인을 향해서 오늘 보니까 직접 이렇게 질문도 하고 신문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이렇게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재판정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고 그것이 특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질문을 다 하게 되고 피고인이 할 말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짧게 조리케 해야 되니까. 그런데 피고인 본인이 짧게 조리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할 수는 있습니다. 특혜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저는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질문하고 하고 나면은 재판장님께서 그래 피고인 본인이 질문할 게 있느냐 이런 물어봐서 질문한 경우가 그렇게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쯤 하고 잠시 후 임미애 의원하고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수감된 게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형사 절차에 대해서 연일 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시의적절한 오늘 주제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작해 주실까요? 그래서 앞에 내용 일단 다 좀 날리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수용생활이 어떤지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생활요. 궁금해요, 진짜. 수용자는 크게 이제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뉘는데요. 미결수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수감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미결수의 경우에는 카키색 수의를 입습니다. 반면에 기결수, 즉 확정 판결에서 수감 생활하는 분들은 푸른색의 수의를 입고요. 그래서 수용자의 경우에는 식사 시간의 경우에 보통 별도로 식당으로 쭉 가서 외국 영화 보면 식당에서 먹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용실 안으로 밥과 국 반찬을 넣어줍니다. 이게 지금 미결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결수는 그렇고 기결수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결수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 일단 미결수는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끼 다 똑같이 방으로 넣어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외부 운동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교도소나 구치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는 계속 수감실에 있습니다. 정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수감실 안에 화장실하고 간단한 수도 시설이 있긴 한데 더운 물이 나오진 않고요.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어떤 보도 보니까 예. 왜 순간 온수기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설치돼 있다고 대통령. 그럼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됩니다. 이제 또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네. 순간 온수기를 뭐 설치했다는 얘기를 제가 뭐 들은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운 물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목욕. 그래서 이 씻는 것 또한 매우 제한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TV는 있는데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틀어주고요. 뭐 지상파만 나온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뉴스 정도만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예. 어떨 때는 제가 안동 MBC 방송에 나올 때 예. 이제 거기 수감 제 의뢰인들을 보셨다고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하루 종일 수감실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미결수의 경우에는 기결수와 다르게 정력 즉 노역에 복무하진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방에 하루 종일 있으니 쉬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는 계속 뭐 않습니다. 누워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진 않았었는데요. 취침 시간 이외의 시간에 만일 바닥에 누우면은 교도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눕지 마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원칙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들을 변론 봤는데 예. 기업의 고위 관계자가 구속된 걸 제가 변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그분에게도 뭐 되게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그래요. 그분 입장에서 충격이 컸었는데요. 우리나라 교도행정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 것보다는 굉장히 엄격하게 엄격하고 하는군요.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안 하면 또 본인이 또 규정 위반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더욱이 CCTV가 24시간 돌아가는 이제 경우가 있어서 그 모든 경우 일상을 감시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참 힘듭니다. 화장실 가는 거 자는 거 다 보게 되니까 사람이 감시당할 때 스트레스가 극도로 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대통령께서도 이런 걸 지금 겪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혹시 자해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좀 안전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개인 독방이니까 한 3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그래서 독방이 좀 큰 편입니다. 예, 굉장히 큰 편인데 보통 뭐 한 평 남짓 이런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가림막이 살짝 있기는 한데 예. 완전히 가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이제 감시 교도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다르네. 새로 지은 교도소라는 것은 좀 예를 들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빌딩 그건 형식으로 얼마 안 있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서울구치소는 되게 오래돼가지고 억수로 추울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변호사할 때 자주 접견을 가봤는데 아 그래요. 막 참 많이 그거 추우실 거예요. 그 바닥 난방은 된다고. 그 난방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차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 뭐 뜨끈뜨끈해서 몸 지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참 마음이 째리하고요. 여름에 에어컨은 없죠. 에어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 간의 접견은 이제 휴일을 제외한 시간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일과 시간 중에. 변호인과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접견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본 게 5대 그룹 회장님 중에 한 분 구속된 분이 있었는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변호사님이랑 말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독방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 와서 접견식. 계속 이제 그래서 뭐 변호인 음식도 접견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음식은 접견 중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은 또 못 갖고 들어가는 거군요. 못 갖고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얘기를 나누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한이 없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변호인 외에 일반 접견 있죠. 가족이나 친지.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 10분만 가능합니다. 변호인 외에는 예. 일반 접견은 예. 휴일은 안 되는군요. 휴일은 아예 휴일은 안 됩니다. 되고 예. 평일에만 하루에 한 번 그것도 10분. 그렇죠.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여러 명이 올 수는 없네요. 여러 명이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 한 번만 명이 한다. 그렇죠. 무조건 누구든 하루에 한 번. 하여튼 1회 가능합니다. 누구든 하루에 한 번만. 그렇습니다. 평일에만 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유리창 이렇게 너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접견하는 맞습니다. 게 일반인 접견. 네네. 예. 그래서 서신의 경우 수발신 가능하고 책을 또 반임해서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책, 그렇죠. 이번에 윤 대통령 뭐 성경책 좀 들여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수검 생활을 처음 해본 사람이면 이런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 당연한데요. 네.
뭐 제가 의뢰인들을 변론하면서 보면 수감 생활 한 3달 만에 10kg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그리고 황달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감 생활을 처음 한다는 게 정말 그거는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음식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음식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음식 그게 뭐 한 끼니당 뭐 1,600 얼마 뭐 1,700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뭐 어떻대요? 좀 먹을만 하다니까. 일단은 사식을 이제 사기도 하는데요. 좀 음식이 물론 교도소마다 다른데 이 일반 학교 급식에 비교하면 매우 못하죠. 학교 급식보다는 훨씬 못하다. 못하고 좀 짠 경향도 있고. 그래서 뭐 멸치나 김 이런 걸 사식으로 사서 먹기도 하는데요. 음식의 질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런 교정청 이쪽 교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정이 좀 덜 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교정청 측에서는 좋은 음식을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튼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 왜 홈페이지 보면은 각 교도소마다 하루 그 저 메뉴가 쭉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공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 그건 아니고 또 안에서 자식엔 참 뭐 그렇습니다. 하기야 또 아무리 뭐 진수성찬이 나와도 입맛이 없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 남은 그 원고 있잖아요. 뭐 오늘 구속적부심, 뭐 보석, 체포적부심 뭐 여러 가지 얘기 준비를 하셨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좀 마무리를 해 주시죠, 그러면. 예. 뭐 지금 일단은 뭐 윤 대통령님을 포함한 이제 그 피의자들이 다 지금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뭐랄까요, 뭐 별 4개다, 별 3개다, 2개다, 뭐 대통령 이런 분들이 하니까 고통은 뭐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는 건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요, 서신을 못 받게 한다든지 가족 간의 접견까지 금한다든지 뭐 또는 자꾸 이제 북비권을 행사한다는데 체포만 계속 한다든지 이런 좀 또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저는 물론 이 혐의 자체 수사를 철저히 해야 보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어떤 죄를 지은 피해자도 적법 절차에서 진행이 되어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휘몰아치듯이 하고 있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좀 윤 대통령 포함한 어떤 그런 절차나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인권이 침해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이런 점을 보완해서 할 때에 오히려 이런 국민적인 어떤 납득이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은 다른 관점에서 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또 안영진 변호사는 또 그런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신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대통령 특혜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생각이 다 다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구속 적부심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지자체마다 어르신 복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올해 문경시 노인회에서도 여러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문경시 지회 고정환 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정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문경 노인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우리 문경은 뭐 아시다시피 경북 북부에 위치해 있고, 네. 우리 문경은 지형적으로 뭐 농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0년대에는 우리 그 석탄 개발이 뭐 화랑기에는 한 인구가 한 16만 명에 가까운 그런 대인구가 됐었는데, 폐강 후에는 뭐 성장 동력을 잃어서 폐강되는 인구도 감소하고, 지금 현재는 인구 한 6만 8천에 노인 인구가 2만 3천입니다. 그래서 34%로 사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그 지혜 일개 우리 문경시 지혜를 비롯해서 14개 읍면 분회가 있고 395개 경로당이 갖추고 있는 우리 그 문경 시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전체 한 6만여 명 되는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이 34%나 되는 그렇습니다. 문경시가 되겠는데, 자, 우리 고정환 회장님께서는 문경 노인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2021년에 이제 회장에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신 건데, 자, 그간의 성과에는 좀 만족하시는지요? 아이고 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이라 하면은 그렇고 좀 아직 부족합니다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 사실 사무국장을 하다가 뭐 노인들을 돌봄을 내가 보람으로 찾으려고 기이 내가 노인에 발들러 놓고 회장으로 출마했다가 두 분을 낙선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한 13표 차로 참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돼서 내가 그래서 더 노인들에 대한 내가 이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행력이라는 노인에서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나가고 난 뒤에 제가 오니까 직원들 정신 상태도 그렇고 다 흥크러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직원들의 첫째 화합이 어떠미겠어요. 그래 화합하고 어르신들 보살핌의 역점을 두고 제가 노인회 그 사무국장으로 있으면 경험을 삼아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일일이 우리가 이게 경북에만 있는 오직 행복 선생님이라고 25분을 배정을 받아서 전 경로당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각종 프로그램 만들기라든지 한글 공부라든지 이런 걸 비롯해서 그리고 여가를 활용하고 또 일일이 그 외로운 노인들한테 말벗도 되어주고 이 노후의 어려움을 외로움을 풀어드리는 역할을 한 결과 지금은 뭐 경로당에 참 가보면은 잘 정돈도 돼 있고 표정도 밝고 어르신들이 신명나는 그런 경로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람이라면 이것이 보람이고 또 저는 원래
제가 사무국장 하면서 경상북도의 게이트볼을 제가 다 전파하고 다 알아주고 또 가서 대회도 제가 진행을 해서 이래서 제가 조금 게이트볼을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경상북도에서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정하니 그러면은 게이트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예. 그래 게이트볼 하고 항공 그리고 요즘은 또 대세가 그라운드 골프도 있고 파크 골프도 있습니다만은 아시겠지만 파크 골프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뭐 여가 선용도 할 수 있고 어른들이 큰 뭐 힘든 운동을 못 하니까 그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거 1년에 대회를 3번을 합니다. 시장기 대회가 있고 지회장이 대회가 있고 또 분야별로 소단위로 체육을 통해 대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이 문경은 특히 좀 그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어른들이 운동을 아주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경시장 지금 신영국 시장도 뭐 스포츠 도시를 하면서 여기가 뭐 스포츠 메카 국군 체육부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국제대회까지 많이 유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어른들까지도 그게 등달아서 여러 가지로 참 이런 걸 즐기고 있고 이걸 함으로써 어른들이요 보람을 느끼고 다 사기 진작이 돼요. 그래서 또 우리 하면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즐겁고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회장님, 우리 저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지금 하나 여쭤보니까 한 서너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이 뭉뚱그려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임기 동안에 뭐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체육 활동, 뭐 그런 등등 활동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신다 그런 얘기일 것 같고, 자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요. 어르신들 그 일자리 문제 있잖아요.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중요하죠. 일자리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는 지금까지 우리 노인회가 공이 뭐 다 어느 저기 지혜라도 있습니다만 취업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운행 우리 저 지혜 내에 있는데 지금은 그 우리가 그 공공 일자리로 우선 그 경로당에 청소하는 깔끔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 뭐 저 한 달에 그 10시간 일하고 이제 29만 원씩 주는 거는 일자리 공공 사업으로 그걸 해서 참 인기도 좋고 경로당도 깨끗하고 그런데 그거는 한정된 거고 일자리 사업은 또 소득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가 취업센터는 각 단체나 기업에서 구인 구직 광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취업을 하면은 그래도 살림에 얼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사실 그게 일자리도 드물고 심지어는 뭐 농사철에는 바쁠 적에 뭐 사과밭에 가서 손질하는 거, 뭐 꽃 따는 거, 또 양파 캐는 거, 사실 뭐 감자 캐기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보니까 사실 참 이 연세들이 높아서 그 노동이 참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만 원래도 우리 그 센터에서 직원 4사람이 전담 직원이 있어요. 아예 그 일터에 아니면은 뭐 단체나 기업에 다 나가 있는데 그래가서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노인에서는 일자리도 이 정도지 뭐 대단하게 취업을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계획은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뭐 저기 어르신들 보면 70대는 너무 정정하시고 80대 되신 분들도 왜 일자리 좀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아까 뭐 한 달에 10시간 일하고 29만 원 받는 거 뭐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자리도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10시간이 아니고 월, 수, 금 4시간씩 해서 그 한 달에 4시간씩 합니다. 그거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내가 그 10시간에 29만 원을 하면 그건 잘못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뭐 용돈 정도지. 그렇죠. 전부 다 제일
어려운 이 경제입니다. 노인들이요. 회장님, 그 전화기 뭐 좀 누르신 것 같은데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안 울리는. 됐습니다.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예. 이 노인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예. 뭐 문경시라든지 관련 단체에 좀 건의하고 싶은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기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체육하고 예. 그 노인대학을 통해서 노인들이 우리 그 큰 대강당에 300명씩 노인대학생을 그 우리가 대학을 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아주 그 뭐 여기는 막 즐겁게 노인들은 뭘 배운다기보다 우리가 그 강의 내용은 뭐 건강, 교양, 시사 뭐 문화적인 걸 하는데 네. 주 하는 건 노래 따라 부르기, 노래방 기계 갔다 대연 스크린에 가사 띄우고 참 좋아하십니다. 네. 이래서 그 어른들이 참 즐거워하는 거 이걸 보고 싶어서 노인대학을 했던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원래는 그 문화활동도 네. 그 우리 행복 선생님들이 그 지도하면은 이제 1년 결산해서 뭐 전시회도 하고 또 그 경연대회 가서 참 그 뭐 상도 많이 타고 이렇게 하는데 예. 원래는 제가 또 이렇게 또 방송까지 이래 내가 하니까 또 영광이고 네. 9월 달에 예. 내가 대한노인회에서 매년 뭐 주최하는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있어요. 아이고, 큰 대회가 그거를, 있군요. 파크 예, 골프. 아주 예. 경쟁을 물리치고 제가 따왔습니다. 아유, 예. 따와서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우리가 관광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문경시 지의 명예를 걸고 예. 훌륭히 치우려고 그렇게 예. 치르려고 그렇게 경쟁을 뚫고 유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황거 아나운서님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팬이에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제가. 예, 힘이 닿는 데까지 홍보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오늘 회장님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주 힘이 느껴지고요. 예, 문경시 노인회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죠? 너무 원래 젊으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뭐 나이 얼마 안 먹었습니다. 원래 서울시면 80입니다. 그러시군요. 얼마 안 됩니다. 예. 게이트볼로 다져진 이 건강이군요. 알겠습니다. 예. 노인들하고 있으면 젊어집니다. 예. 어쨌든 예, 문경시에 또 관련 단체 우리 노인 뭐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복지 관련 예산 좀 많이 좀 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까지 제가 전해 듣겠습니다. 자, 회장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고정환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인데 네. 허한과 아나운서 좋으시겠어요? 팬이 있어서.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제 방송은 조금 젊은 층에서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예. 노년층에서 조금, 예. 생각보다 팬이 많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우선은 이틀 전에 있었던 그 3차 변론기일이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 네네. 헌법재판소. 여기도 제가 이게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데 그 쭉 하나하나 다 봤어요. 네. 봤는데 참 유구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증인도 넘쳐나고 증언도 국회 증언도 넘쳐나는 이런 기정사실을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좀 저는 좀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랬거든요. 이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저도 그랬어요.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그저께 그리고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저께가 3차, 오늘이 4차. 예. 이후에 헌법재판소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래도 계속 출석을 하실 것 같아요. 그곳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게 아무래도 형법재판과는 또 다르게 기계
직이 달린 문제잖아요. 대통령 직에 예. 직을 걸고서 하는 거라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 입장과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분이 저는 헌법재판소를 자신의 정치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날 그저께 그 재판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예. 그냥 본인이 극우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이렇게 봤을 때 뭐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동의하겠지만 너무 궤변만 좀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개인의 이제 곧 있을 형사 재판 여기서 이제 다투려는 목적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명백한 사실을 다 부인을 해버려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인용이 될 텐데 탄핵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형사 재판 대비용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은 그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만 일종의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늘 받아야만이 그 하루하루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있거든요. 소위 이제 관종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내가 그동안 버티면서 일정하게 지지도 회복을 했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이후에 뭐 사명의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모든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뭐 김용현이 잘못 뺏겨 쓴 거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거는 변호인단의 권유도 있었던 게 아닌가. 계엄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이 이걸 잘 설명을 못해요. 못해요 정말. 네. 그러니까는 당사자가 가장 이것을 설명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면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포고령, 포고령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거 김용현 장관이 다 한 거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최상목 그 쪽지 있잖아요. 비상 입법기구 관련된 이것도 내가 주지 않았다. 이것도 김용현 장관이 했다. 오늘도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직접. 그리고 체포 지시도 하지 않았다. 모든 체포 지시는 이랬다는 거잖아요. 김용현의 말에 의하면. 의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다칠까봐 요원들이 나와라라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싶은 게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뭔가 맨날 국민들의 청력을 실험하는 듯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전히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비상입법기구 만드는 거 준비해라 이러면서 그러기 위한 예산 준비해라 이 쪽지요. 당시 계엄령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해제된 다음에 저희가 현안 질의 때 최상목 부총리한테 그때 물어봤거든요. 국회에서 기억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계엄 발표하고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뭐 참고하라는 저분 쪽지를 줬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 부르더니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이거 참고해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쪽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성을 그러면 김용현 말에 의하면 김용현이 작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작성의 지시를 결국 내용의 지시를 요구한 거는 대통령이 아니면 그걸 누가 그 내용을 작성을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김용현이 썼을지는 모르나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라라는 요구는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말이 좀 상황이 앞뒤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요즘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해요. 어떤? 김용현과 윤석열이 김용현이 내란 수괴고 주범이고 윤석열이 종범이 되기로 서로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헌법재판소의 풍경이라 국민들이 조금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아니 이런 답변을 도대체 누가 받아들일까? 저는 솔직히 지지자들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돼서 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게 논리로 설명하려 그러면 우리 너무 서로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참. 자, 어제 그 국회에서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국회 증언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전에도 국회에서 했듯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 싹 다 정리해라 이렇게 했다. 정치인 비롯해서 14명 그 체포 지시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아유 참. 자기도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1차장이죠. 홍장원 씨가. 그리고 자기도 이게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돼요. 직접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그리고 본인이 보고를 했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해석하려고 하려는 그 의미가 지금 없고 더 이상. 일단은 이 공수처가 이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첩을 했는데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전면 다 거부했습니다. 하루는 묵비권, 그 다음에 계속 소환 불응해서. 자,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 아직 그 친윤 검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검찰 수사는 잘 받게 될까? 뭐 좀 예상을 하신다면요? 저는 근데 이미 모든 종범들은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공소장에 모든 사람들의 공소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윤석열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에 기초한다면 결국 그 검찰도 그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수사가 많은 국민들이 과연 잘할까? 자기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그렇게 또 다른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서부지법 그 폭동. 이것도 참 지난번 계엄령 내려졌을 때 충격만큼이나 여기도 참 컸습니다.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이 서부지법 폭동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처음입니다. 처음.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현안질의 방금 마쳤고요. 현안질의 하면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쪽에 이런저런 입장을 물어보고 또 경찰청에다가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건 명백한 그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여기에 가담된 사람이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동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랑제일교회가 입장을 내면서 이 사람이 공식 직책을 맡거나 뭐 사례비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드러난 거는 그러니까 촬영 장비를 들고 수색을 주도하고 7층 판사실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물을 부수고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그 전도사 이형석 씨로 이미 밝혀진 상태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날 이틀 전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면요. 집회 참석해라 이런 결의를 밝히면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경찰 병력이 있는데도 눈꽃만큼도 고민 안 한다. 총 맞아 죽든 몽둥이 맞아 죽든 간다. 명령이 없어서 아직 안 나가고 있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명령 누가 내린다는 명령이 거예요? 떨어지면 어디서 떨어질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 사태는 분명히 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경찰청 그 차장이 얘기할 때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 1번이 바로 전광훈 목사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어떻게 전광훈 목사도 이쯤 되면은 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받아야지요. 받아야죠. 예. 이거 뭐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한 명령이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이 명령을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은 조직적으로 이 행위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 우리 앵커님도 사실 7층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7층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예. 국민들 다 몰라요. 다 모르죠. 근데 정확하게 영장 판사가 있는 방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물을 부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된 테러 행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찔한지. 그 차은경 부장판사 있잖아요. 이번에 발부한. 네네.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 폭동이 있기 5분 전에 퇴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5분만 더 있었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잡혔으면 무슨 변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MBC 취재진들 막 쓰러뜨려서 지지 밟고 이런 거 다 보셨을 텐데. 네. 그런데도 정말 불구하고 제가 더 분노스러운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의원은 훈방 조치될 거다, 별거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된 것에는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윤상현 의원, 권성동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모두가 보여주는 이 반응이 생존권 때문에 남태령에 올라왔던 농민들한테는 난동 세력이다, 몽둥이가 답이다고 했던 분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폭도들한테 보여주는 이 관용과 자비는 이 관용과 자비야말로 대한민국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의 상징, 어떻게 법원을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건물 방화도 시도한 그 영상이 또 공개돼서, 야, 어떻게 건물 그 불까지 지르려고 했던, 다행히 무의로 끝났지만, 이쯤 되면 국가 전복 세력, 내란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반드시 어떤 아주 강력한 좀 대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의원님. 네. 그 외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었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뭐 호텔방에서 지켜본 분들도 있고, 뭐 찬밥 신세였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요, 찬밥 신세 논란 이거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왜? 그분 얘기할 때 보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예.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갔는데 벌벌 떨면서 줄지어 기다리다가 군중 집회 참석할 필요가 있냐, 쪽팔리지 않냐.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비공개 인사들하고 만나서 한국 상황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인사청문회나 취임 행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도 못만 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세금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세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워서 호텔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형 TV로 구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홍준표 시장이 똑같은 태도와 입장을 보여줬겠습니까? 또 아니겠죠. 저는 이건 정말로 저희 대구 시민들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호텔에서 볼 것 같으면 대구시장 관저에 TV로 봐도 충분히 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